91, 92 질문 없어요? 그럼 93은? 418번 잠깐 앞쪽으로 넘겨보자고. 418번 가볼게. 3차 함수가 있구나. 극대값을 12를 갖는데, 그럼 이것도 뭐 극대만 먼저 해결하고 또 니은 해결하고 그래도 되지만 어쨌든 기억에 대한 얘기가, 극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기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418번에 소개하고 있는 3차 함수의 전체적인 특징을 아니구나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구나. 그럼 좀 속도감 있게 해볼게. 나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린다는 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3차부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으로 나눠서, 그런데 그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바로 도함수였고,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도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게 도함수야. 그럼 그 도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건데, 갑시다. 이거 아래로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이거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서 딱 하나만 보는 거야. 어느 구간에서 부호가 양이고 음인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에 맞게 x가 마이너스 1과 x가 2가 되는 사이사이에서의 부호가 풀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가 증, 감, 증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f의 개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개형.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방금 기억, 극대에 대한 얘기였지? 극대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게 극대값이야.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10이 나오겠구나. 12. 이거 마이너스 1,12 맞네요. 이것도 한 개를 하자. 2 넣었을 때는 8이 16, 4, 3, 12, 24. 그럼 4, 9, 마이너스 15인가? 필요한 게 있다면 더 하러 갈게. 그래서 지금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한다. 도함수의 그래프에 무엇을 이용하느냐?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그 부호에 맞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해서 그린다. 그게 3차부터 시작되는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된다고 얘기했고, 갈게. 극대값 11을 가는 거 맞고, 기억 정답 니은 마이너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1 사이. 얘들아, 니은에서 말하는 거 아직까지 모르는 거 아니지? 이거 누구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가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라는 건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도면 여기 말하는 건가? 증가하고 있네. 그리고 2와 2보다 큰 이 범위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도 정답, 니은도 정답. 디귿. X축과의 교점은 3개다. X축 찾으러 갈까? 전평면도 처음부터 그려줄 거 그랬나 보다. 얘들아, 여기가 X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X가 2니까 Y축은 이 녀석을 3칸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지져. 아마 Y축은 이쯤에 있었을 거야.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그 다음 X축은 여기에 Y좌표가 12고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 이 높이와 이 높이 사이 어딘가에 X축이 있었겠지. 그래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어? 그럼 디귿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려낸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이 되면 문제가 꽤나 쉽게 풀릴 수 있다. 진짜 어려운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만 준비가 된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자, 넘겨보세요. 93페이지 질문. 23번도 가볼게. 미리 어차피 그래프 이용할 거니까 무조건이야. 그냥 이유 묻지마. 도함수 확인할 거야. 그리고 조건 마이너스 1과 2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러분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생겼네. 그럼 시작합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봐버렸네. 보기가 결국 이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개수들 A, B, C, D의 부호를 따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먼저 여기 갈게. 끄트머리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네. 최고참 개수 A가 음수였다는 얘기. 하나 더 찾을 수 있지. 모든 함수의 상수항이 y절편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D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y절편 x축의 위쪽에 있네. D 양수란 얘기. AD는 이렇게 상수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찾을 수 있었어. 그럼 이제 도함수 찾으러 가자. 이게 문제가 말하는 f의 그래프였다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갑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참 개수 음수니까 2차 함수의 최고참 개수 3a도 음수겠지? 위로 볼록이겠죠? 위로 볼록이 될 거고, 그래서 부호가 마, 흘, 마가 되는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로 그려지고 있었던 거야. 그 감소와 증가의 변화가 되는 순간이 바로 마이너스 1과 2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여기가 2인 거잖아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f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진다니까? 정말? 이것도 y축 그려놔야지. y축이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쯤에 y축이 있겠네.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잊지 않았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ABCD의 부호 찾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럼 갑니다. 여기 봐. 도함수의 상수항은 무조건 y절편이라고 했지. y절편 양수네. 그래프 확인해보니까. 그 다음 하나 더. 2차 함수의 1차 개수는 반드시 축의 위치를 보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축의 위치가 y축의 오른쪽이잖아. y축의 오른쪽이면 어떻게 해석해? 2차 계수 3a와 1차 계수 2b가 부호를 서로 반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축의 위치가 오른쪽이 되려면. 선생님 기억 안 나면 한 며칠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 잊어버렸으면 다시 빨리 외우라고. 그렇게 부족한 것들 몇 번 나가지고 했었잖아. 근데 이미 A가 음수였거든? 그럼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B가 양수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지. 그렇게 A, B, C, D의 부호를 찾아서 저거에 맞는 보기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결정만 해주면 되겠어요. 계산은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넘겨볼까요? 94페이지 질문. 9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지금 들어보니까 가운고, 도농고 전부 다 이거 기말고사 범인 것 같은데, 기말고사 때 반드시 3, 4차 함수의 극값을 갖는 조건 또는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 물어보는 문제 진짜 1000% 나와. 1000%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뭐 당장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94페이지 질문할 거 없니? 자, 그럼 마지막 95페이지 질문. 432번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좋아. 잠깐만 기다려줘. 자, 이 녀석이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 얘가 극소값이 있어야 된대. 선생님이 지난 수업 때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도 외우지 말라고 했었어. 대신 외울 거면 이걸 외워야 된다고. 잠깐만 그리고 지울 거야.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함수 확인해야 돼. 그럼 도함수는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될 건데, 외울 거면 다른 걸 외우지 말고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 녀석의 도함수 중에 가능한 게 얘네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잖아? 뭐예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접선 잠깐 0, 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거 증가, 감소. 근데 감소할 때 접선 잠깐 0 되는 순간 한번 나와야 되겠다. 이거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고 있는 이런 최고점 계수가 음수의 4차 함수는 개나 소나 극대값은 다 갖고 있어. 극대 없는 4차 함수 없습니다. 최고점 계수가 음수일 때는. 그런데 그렇게 최고점 계수가 음수의 4차 함수 중에 유일하게 극소값을 갖고 있는 함수는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극소값이 없어. 그래서 누구만 되느냐? 얘만 돼.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만 돼.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모양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다른 도함수들과는 다르게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라는 사실. 그러니까 극소가 존재한다는 건 이 녀석의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도함수의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였던 거죠. 여기까지가 전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마무리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해볼게. 문제 잘못 적은 건 없지? 시작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6ax를 큼지막하게 할게. 얘를 0이 되게 해주는 3차 방정식의 해가, 이 녀석의 해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이제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야. 푸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배웠던 시절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그때 또 그냥 가는 거야.
그럼 할게.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했으니까 이제 기억 유지되고 있지? 인수분해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 인수분해 할게요. 양변 싹 다 마이너스로 바꿔서 9호 바꿨다고 생각하자. 플러스로. 그리고 전부 2로 나눴다고 생각할게. 2로 나눴다고 생각한다? 그럼 공통인수가 2x가 공통인수가 되겠네. 2x가 잠깐만 아니지 2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도 직구로 아무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2로 나눈 것만 적어볼까? 2로 나눈 것만 적어주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3ax는 0이 되는 거겠네. 이거죠? 그래서 공통인수 이거 원래 조립제법 할 건데 인수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조립제법 필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됐죠? 이게 서로 다른 세시글이 나오면 돼. 이것도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네. 이미 0이라는 답이 나왔잖아. 왜 그때랑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문제인데 답이 비슷한 거야? 이미 x는 0이라는 답이 나왔어. 그럼 얘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그 두 실근 중에 이미 나온 0이라는 답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판별식이 0보다 큰 조건으로 2번은 x에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3의 2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기억이 잘 안 나네. 왜 그때 풀이랑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아무튼 뭐 풀었던 문제가 풀지 않았던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또 질문 사람 있나? 이 정도까지 할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95페이지 유형 14번 거기 길다랗게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로 긴 개념 설명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필요한 것들만 꼭꼭 집어서 할게요. 일단 교재 보지 말고 책판만 찾아봐. 자, 첫 번째. 내가 그린 함수가 여기 좀 잘 봐. x가 a일 때 y 값이 0. 그런데 그 0이 그냥 y 값이 아니라 극대나 극소가 되는 값일 때. 지금 잘 보세요. 이 함수는 a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지. 왜? a, 0이니까. a, 0이니까. 그럼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fx는 x-a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 맞잖아. a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건 그 fx에다가 a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x가 혹시 인수분해가 된다면 누구? a라고 하는 x-a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일 테니까. 근데 하나 더. 그냥 a, 0이 아니라 단순한 a, 0이라는 점이 아니라 그 점이 극소나 극대가 되는 점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0이 되어야 되는 거지. a 넣었을 때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도함수에도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왜? 말했잖아.
극소나 극대가 되는 점들은 적어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의 극대 극소가 되는 위치는 항상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외워줄래? 함수에다가 a를 넣어도 0이 나오고 도함수에다가 a를 넣어도 0이 나온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요거 하나 꼭 외웁시다. fx는 x-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야 해요. 대신 n은 반드시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x-a라고 하는 인수 딱 한 개만 가져서는, 잘 들어, 한 개만 갖고 있을 때는 이거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처럼 x-a라는 인수를 2개 이상을 갖게 되잖아. 하나 예를 들어줄까? 이 정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거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두 함수 전부 다 2,0 지나가는 거 맞거든. 위에 있는 함수도 아래 있는 함수도 2-0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분하면 이거 그냥 전개해서 미분할게요. x의 제곱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미분되겠네. 여기다가 방금 말했던 2를 넣잖아. 0이 안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점이 그 값을 하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얘와 같은 경우에는 갈게.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2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2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2가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인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것도 0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2,0을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것까지 지켜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x축과 접하는 점일 때는 다시 x축과 접하는 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점들은 그 해당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수가 최소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쟤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것도 당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맞지만 분명히 이게 접점이 되는 거 맞거든. 접점이 되는 거 맞아. 물론 극대나 극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생긴 점도 단순히 x-a라는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2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만 저런 상황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거기 양가로 1번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밑줄,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밑줄 쳐놓고 진하게 밑줄 쳐줘. 두 번 쳐서 살펴.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서 대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x-a 저것만 있으면 되는 거가 그게 아니라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x-a의 제곱이 인수일 때도 있고 x-a의 세제곱이 인수일 때도 있고 x-a의 4제곱이 인수일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a라는 인수가 최소 2개 있다는 의미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생긴 모양의 fx의 인수분해를 할 때 그 인수가 x-a의 제곱이라고 그냥 아예 공식처럼 기억하는 거 위험합니다. x-a라는 인수가 2개 이상 있다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거기 문장 틀린 건 아니야. 얘들아, 이거 x-a의 제곱 인수 가는 거 맞잖아. 이것도 x-a가 3개나 있다는 건 이것도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는 거 맞는 거지. 얘도 2개가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면 2개짜리만 잘라도 인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밑줄 친 건 틀린 게 아니지만 인수분해가 됐을 때의 최종 모습은
꼭 이렇게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좀 폭넓게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교재 보세요. 사실 이건 적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거든. 두 번째는 별표 쳐. 두 번째는 별표 쳐놓으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물어볼 것도 1학 때 배웠던 거야. 얘들아, 이거 y는 fx하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다시 칠판 봐.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비교를 할 건데, 이 함수는 기존에 있던 함수의 x의 부호를 바꾼 거거든. x의 부호를 바꿨다는 건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야. 지금 선생님이 입 밖으로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 맞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y축 대칭을 시킨 함수입니다. 그럼 칠판 봐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fx의 모습이라면 f-x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 좀 봐. 이 둘이 뭐한테? 같대. 원래 함수와 y축 대칭에서 만든 함수가 같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같은 함수가 아니죠. 둘이 다른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그럼 같은 함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중3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 중에 축이 y축인 함수. 이 함수는 얘들아, 이 함수는 y축 대칭 이동해도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함수나 y축 대칭한 함수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외우자. 기존의 함수와 y축 대칭을 시킨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기존에 있던 함수는 처음부터 y축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 함수가 됐어요. 처음부터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대칭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해도 모양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외웁시다. 얘와 얘가 같다는 건 이 원래 함수가 처음부터 y축 대칭 함수였다는 거. 그리고 팁이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는 fx의 모든 차수가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칠판 봐. 선생님이 또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거 보여? 4차, 2차, 개수 말고 차수. 차수가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작해볼까? 선생님이 이 함수 y축 대칭 시켜볼게. y축 대칭 시키는 방법은 x-x 넣는 거야. x-x 넣는 거야. 근데 짝수 거듭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결국 얘랑 똑같아진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려야 되는 함수가 처음부터 y축 대칭의 모양으로 그려지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만든 함수도 처음과 같으려면 차수가 반드시 짝수 차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짝수 차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y축 대칭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지.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에서도 이거 볼래? 이거 2차 1차 없지. 이거 상수지. 상수를 굳이 차수로 말하면 0차 말하는 거 아니야?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맞아.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잘 그리잖아. 꼭지점 0,5에 아래로 볼까 홈수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가 맞다는 거죠. 차수가 짝수 차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은 무조건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잘 봐.
교재하고 좀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 이 두 함수를 비교하면 얘들아, 이 두 함수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x의 부호도 바뀌었지만 f 앞쪽은 사실 y의 부호 말하는 거지. x의 부호도 바뀌었고 y의 부호도 바뀐 거거든. x와 y의 부호를 모두 바꾼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원점 대칭을 했다고 부릅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럼 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잘 봐. 내가 만약에 그리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녀석의 원점 대칭은 이 꼭지점부터 원점 대칭을 해볼게. 이쪽으로 가겠네. 그리고 점 대칭은 항상 상이 바뀐다고 했지. 위볼이 아볼로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바뀌게. 이게 원점 대칭한 거거든. 근데 여기 좀 봐봐. 등호가 있잖아. 원래 있던 함수와 원점 대칭에 동한 함수가 같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같아? 같으면 그래프가 겹쳤겠지. 지금처럼 다르게 당연히 시에 그려주는 게 아니라 원점 대칭을 했는데도 두 함수가 같게 되려면 처음부터 fx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함수 중에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가 뭐냐? 원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입니다. 얘들아,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을 해도 당연히 이게 그려져. 왜? 이거 점 대칭하면 1로 갈 거잖아. 이쪽은 점 대칭하면 이쪽으로 갈 거잖아. 기존에 있는 함수랑 원점 대칭에서 만든 함수가 겹치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줄게. 이제 우리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도 가능하니까 잘 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점 대칭 이동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이쪽이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처음에 모양과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만이 이거를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팁이 있어. 어느 정도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fx의 모든 차수가 홀수만 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볼까?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해도 되지.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이거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원점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 바꾸고 x의 부호도 바꾸면 되잖아. x의 부호도 바꾸면 이게 원점 대칭 이동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 이게 플러스 4x야. 마이너스 다시 넘겨주잖아? 얘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홀수 차수만으로 구성되는 함수의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함수의 모양이 바뀌지 않게 된다.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질 때만 모든 함수의 차수가 홀수 차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만. 여기가 홀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차수가 홀수일 때만 성립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건 접근 때도 잘 나올 거라서 좀 별표 써놓고 꼭 여기 부분을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자. 3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안 할 거예요. 3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내용이야. 4번, 5번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 4번, 5번도 1할 때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해줄까? 자, 봐봐. 그래프로 설명할게. y는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 유지하자. 기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려서 그려주면 된다. 두 번째,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딱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가 나와 있다면 절대값이 없는 기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x가 0보다 큰 것만 원래대로 그려주고 그 녀석에 대한 y축 대칭 부분을 한 번 더 추가로 그려줍니다. 세 번째, 이번에 y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때는 절대값이 아무도 없는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서 원래 있던 그래프에 y가 0보다 큰 것만 원래대로 그려주고 그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한 걸 한 번 더 그려주면 도형이 완성된다. 마지막 네 번째, 아마 네 번째하고 첫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x와 y의 동시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그래프일 때는 원래 그래프에서 x랑 y가 둘 다 양유수일 때의 각, 그러니까 일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대로 그려주고 그걸 이용해서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을 통해서 도형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건 원래 구간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아. 범위는 푼 게 맞지만 내가 보고 있는 절대값 함수가 기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얘처럼 생긴 절대값 함수라던가 이런 모양이라던가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일 때는 범위 나누는 거 없이도 한 번에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 또는 도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1학년 때 배웠고 그게 또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지 계속 수시로 나왔죠. 특히 이런 함수들은 엄청 자주 나왔었지. 밑에 있는 거 적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렸던 거. 그거 말고도 추가로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개 더 있었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원하는 설명이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 434번부터 한번 시작해봐 얘들아. 434번 하나하나 놓치지 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좀 이따가 시작하자마자 f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을 거야. 최고식에서 1이라는 3차 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버릇처럼 그렇게 만든 3차 함수 가지고 도함수의 모양도 구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언급했던 가, 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생각을 하려고 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게 지금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시간 많이 놓쳐서 미안해. 갑시다. fx가 누구냐?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가에서 뭐래? 1 넣을 때, 4 넣을 때 둘 다 0 나온대. 그럼 f1 1 넣은 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그 다음 4 넣은 거 4 넣은 거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 더하기 c도 0이냐. 그 다음 도함수는 누구예요? 도함수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죠.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에서 그 값을 갖는데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1 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잖아. 1 넣었을 때 미분계수 1 넣었을 때가 누구야? 3 더하기 2a 더하기 b라는 얘기.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a, b, c 3개거든? 다음 정식도 3개 구했어. 선생님 방법 소개할 때 요거 2개 연립해서 c 제거할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서. 그럼 연립하면 AB만 나는 방정식 만들어. K를 얘랑 연립해주면 되잖아. 그럼 A 값 구할 수 있지, B 값 구할 수 있지, 구한 A 값, B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C 값도 구할 수 있지. 그럼 함수 찾았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극대값 찾아보고, 극수값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죠. 한 김에 할까? 하자 그냥. 사실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을 굳이 몰라도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할게요. 선생님 할게. 빼면은 63 더하기 15A 더하기 3B가 0이구나. 그럼 3으로 나눠주면 5A 더하기 B 더하기 3으로 나눠주면 21이 0이구나. 그럼 연립으로 푼다. 밑에서 위에 빼면 3A 더하기 18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6. 선생님 계산 실수 불러줘. A가 마이너스 6이면 이게 마이너스 9지. 그럼 B가 9. 그럼 A랑 B를 더한 게 3이겠네. 그럼 요거 4 더하기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4겠고. 절대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푼 게 아니거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우리가 원래 풀었던 방법이긴 한데, 간다.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적을게. fx가 누구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빼기 4야. 그럼 도함수가 누구냐? 도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도함수는 R을 볼록한 포물선이고 절편은 1하고 3. 그럼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풀마 풀이니까 증, 감, 증. 질문이 뭐였어? 질문이 극값 찾아서 더하는 거구나. 먼저 극대값 1 넣어주면 되겠네. 1 넣어주면 8. 극대값 8. 1 넣어줄 때 8 넣은 거 맞지? 맞는 거 같다. 그 다음 3 넣어주면 27. 3 넣어주면 54. 27 빼기 4. 요거 여기니까 마이너스 4. 극수값은 마이너스 4. 극값의 합은 극대값과 극수값을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4였던 것 같아. 정답은 4야. 정답은 4입니다. 정답만 남겨놓고, 그렇다고 이 풀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 문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1 넣었을 때도 4 넣었을 때도 0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1에서 극값을 갖는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뜻. 이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좋은 친구들에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여기와 여기에서 뽑아 먹는 거지. 뭘 뽑아 먹느냐? 함수에다 1 넣는데 0 나와. 그런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야. 그럼 결론.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접한다는 뜻이야. 맞잖아. 다시 그려줄게. 내가 찾아야 되는 함수가 1 넣었을 때 1,0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생겼겠지. 문제가 원하는 설명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3차함수는 접한다는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fx는 x-1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 n은 다시 안 적을게. 2 이상이야. 최소 2개 이상이야. 최소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함수에다가 1 넣어도 0 나오고, 이 녀석을 미분한 거에다가 1을 넣어도 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볼래? 순식간에 답 나오는 거 따라서
fx는 누구냐? 일단 x-1의 n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인수 중에 얘만 알려준 거 아니야. 누구? 4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된다며. 그럼 x-4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해야 되니까 x-를 최소 2개 이상 있는 거 인정. 그런데 이거 말고도 y값이 0이 되게 해준 점이 하나 더 있어. 4,0도 지나가야 돼. 그런데 문제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이미 1차가 고정됐어. 여기는 2차 이상이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겠어? 여기가 2차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겠지. 3부터는 못 넣잖아. 3 넣으면 4차 함수 되는 거 아니야? 4 넣으면 5차 함수 되는 거고. 거기다가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봐봐. 아까 3차 함수 찾을 때 우리 뭐 했니? 1 넣은 거 0이다, 4 넣은 거 0이다, 도함수에 1 넣은 거 0이다, 연립방정식 풀었지? 그런데 지금 볼래? 그냥 이 문제 하나 해석만 잘해가지고 fx를 한 번에 구했다는 거야. 한 번에 찾은 거예요. 그럼 갈게. 선생님 한 번 더 할까? 선생님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문제 풀라고 시키고 나 같으면 이거 할 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진심이야. 나 정말 이렇게 풀려고 했어. 그런데 문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 모양보다는 fx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빨랐던.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돼. 그럼 또 함수 갈게.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해. 뒤에 거 미분. 1이네. 그럼 이거겠네. 이거 그냥 냅두지 말자. x-를 공통인수 있잖아. x-를 공통인수 묶어줘. 그럼 남은 게 누구야? 2x 더하기 x니까 3x. 그 다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래 바꿀게. 절편이 1하고 3인 거죠? 1하고 3, 1하고 3, 그리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증, 감, 증 이렇게 그려질 거고 1 넣었을 때 극대값, 3 넣었을 때 극소값. 1 넣을게. 얘들아 여기 봐. 1 넣어주면 뭐야? 왜 답이 다르게 나오냐? 응? 아까 극대값 1 넣었을 때 0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잘못 풀었나 보다 아까. 지금을 잘못 풀었나? 기껏 그냥 좋은 방법 아니라면서 시간 투자 풀었는데 아까 잘못 풀었나 보네. 여기가 잘못 풀린 건 아니지 지금. 1, 3. 그치? 극대값이 당연히 0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1,0 지난다고 했으니까. 아까 뭘 잘못 푼 거였을까? 그래서 극대값은 0이 나오는 게 맞고 극소값은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 넣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3 넣어주면 2의 제곱 4에다가 3 넣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4라고 정답을 말했어야겠지. 정답 마이너스 4인데 이거 아까 뭐 잘못했네. 선생님이 좀 사과를 해야겠네. 이미 지워져서. 그렇다고 또 풀고 싶진 않고. 다시 아까 풀었던 방법 그냥 우리가 원래 했던 방법. 이 함수에다가 1 넣은 거 여기다, 4 넣은 거 여기다. 방정식 2개. 도함수에다가 1 넣은 거 여기다. 방정식 1개. 그렇게 3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 C 값 찾고 찾은 거 이용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때 찾은 방법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실력이 된다면 꼭 봐줄 필요가 있는 게 이걸 먼저 문제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괜히 시간을 낭비했어. 네,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하고 쓸게. 우리는 436번 풀어보세요. 436번. 436번 선생님의 방법 소개해줄게. 이미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절대값 제거하고 그냥 4차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거야. 그 4차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도함수의 그래프 이용해서 선생님 좀 이따 그릴 거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려진 4차함수의 그래프 중에 x축, y축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의 그래프만 위로 접어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야. 선생님이 한 말 지나치게 더 많이 말한 것도 없고 부족하게 말한 것도 없어. 그게 다야. 그리고 사실 지금 몰라도 상관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함수 있지. 4차 함수인데 4차항하고 2차항밖에 없죠. 홀수 차수가 없지. 그럼 좀 이따 여러분들 저 그래프 그리면 알겠지만 저 그래프 아마 y축 대칭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정말 y축에 대해서 정확히 반반 접힐 수 있는,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다음 함수 중에 짝수 차수만 갖고 있는 함수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홀수 차수만으로 구성된 함수들은 원점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얘기했었고, 자, 시간 많이 보셔서 미안해. 갑니다. 그럼 도함수가 누구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죠. 도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지.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려면 얘가 만나는 x축과의 점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인수분해밖에 방법이 없어. 인수분해밖에. 그럼 인수분해가 뭐야? 이거 조립적으로 안 되겠네. x를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암산으로도 합차 공식 된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그려볼게. 도함수가 누구냐? 도함수가 절편이 마이너스 2와 0과 2가 되는 얘네들을 지나가는 최고차계수 양수인 선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게 도함수의 모습이야. 자, 지금 누구 살짝 속으로 긴장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 누구냐? 아직까지 이 세점 지나가는 3차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긴 모양이 스스로 생각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솔직히 좀 반성해야 돼. 선생님 여러분들이랑 3차함수 그래프 하기 전부터 계속 보여주지 않았나? 아직 그래프를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사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절대 어색하면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진심을 다해서 그래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 근데 숫자가 또 너무 크면 대충 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기다가 f의 그래프 그릴 겁니다. 부호가 풀이니까 마이너스 2와 0과 2 사이사이에서 감증. 잠깐만. 그럼
증 그려줄 거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선생님 예쁘게 그린다고 했어. 답까지 미리미리 찾아놓을게. 그래프 마이너스 2일 때가 그럼 극소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분의 16 4 빼기 8 4 빼기 8 마이너스 4구나. 요점 지나가는 거구나. 극소라서. 그 다음 0 넣었을 때는 증가해서 감소니까 극대 0 넣으면 0이네. 여기 지나가야 되겠네. 0,0. 그 다음 2 넣어주면 아까 말했지. 아마 이거 마이너스 2 넣거나 2 넣거나 계산 결과는 같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2 넣으면 어쨌든 똑같이 4분의 16 빼기 8 될 거잖아. 그래서 얘도 정답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선생님 최대한 나는 그래도 노력한다. 제일 예쁘게 그려볼게. 진심을 다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말하는 fx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절대가 무시하고 그렸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이 밑에 있는 것만 접어올리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와 2,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4와 2,4로 접어올려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파란색으로 할게. 문제가 원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란색 모양의 그래프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질문. 극값을 가진 실수 x. 극값 몇 군데서 나오냐 물어보는 거구나. 찾으러 가자. 끝났지 뭐. 여기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뾰족점도 극대와 극소의 정의만 맞다면 극대, 극소로 부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분이 될 때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극소 3개랑 극대 2개 합쳐서 총 극값을 가질 수 있는 x의 개수는 5개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정답이 5번인 것 같아요. 수고를 했어.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여기에 관련된 문제 좀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해. 문제도 많고. 자, 또 가보자. 한 문제 더. 그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 437번. 437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야.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푸는 문제 수를 많이 해볼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고 있던가 계속 감소만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까지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거 쓸데없이 하는 말 아닙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 보세요.
일단 해서 1,0 지나는데 그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건 함수 fx는 x는 1에서 접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럼 1에서 접하는 모양 3차 함수 가지고 선생님이 딱 그려볼게. 근데 최고차 함수가 양수 함수도 있구나. 되게 많겠네. 잘 봐. 이렇게 생긴 모양 가능해. 또 이렇게 생긴 모양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모두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해. 이거 최고층에서가 양수일 때 예를 든 거고, 음수인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지? 할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걸 다 만족하는 내용이 맞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론 지어야 되는 게 뭐냐? fx는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잡았을 때 x-1이라는 인수가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뭔가 다른 인수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x-1이라는 인수는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보세요.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1번, 2번, 4번, 5번은 1에서 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1,0 이외의 다른 점이 하나씩 더 있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인수가 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x-1번은 또 다른 모양의 인수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렇게 1번, 2번, 4번, 5번처럼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세상 누가 이걸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라고 말을 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역함수 있는 그래프 아니야. 말했잖아. 역함수는 그래프가 오직 증가만 하던가 아니면 감소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아닌 거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1,0에서 접하는 모양에 어울리는 그래프는 얘네들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얘네들처럼 x-1이라는 인수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다가 2만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론이 누구냐? fx는 그냥 x-1이라는 인수가 졸라 많았던 거야. 근데 3차함수였지? 문제가 3차함수니까 3개까지. 거기다가 우리 기본 중에 기본 지킬까? 3차함계수 언급 없었지? 그럼 최고차함계수 A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3번처럼 A가 음수였다면 6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1,0에서 접하는 것과 동시에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이거야말로 막 머리 쓰는 문제 아니냐?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유빈이 왔네. 잘했다. 응? 문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 끊어서 해결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대부분의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야. 그럼 질문 F2 F2는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A겠네. 그 다음 F3 3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8A가 되겠네요. 분모에 A가 들어가고 분자에 8A가 들어가는 거니까 최종 결과를 8이라고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A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인 거죠. 어차피 약분이 돼서 사라질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 풀어주고 싶어. 필기 간단하게 하시고 438번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438번. 요런 거에 대한 좀 습득이 잘 돼야
미분 파트를 이용한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돼. (438번도) 선생님은 별다르씩 만들 건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게도 표현됐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조금 팁을 주자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2개 이상 있어야 되지,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도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4차 함수지. 근데 방금 말했던 인수가 2개 이상씩이라면 결론은 2개씩 가지면 되겠네. 2개씩. 그럼 뭐야? 벌써 순식간에 4차 함수의 모양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만. 이제 조금 생략하고 적을게. 이것 때문에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fx가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x 플러스 1과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x 마이너스 3이 2개씩 있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간신히 4차 함수의 모양을 만들 수 있었을 테니까 벌써 4차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거기다가 최고점 계수 음수니까 누군지 알려주진 않은 거지? A라고 적지 뭐. 대신 기억하자. A는 음수입니다. 계속 설명 들어. 그렇게 작아야 얘들아 그렇게 작아야 마이너스 1에서도 접하는 모양이 나오고 3에서도 접하는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계속 듣자. 거기다가 최고차 계수 음수지 얘들아. 최고차 계수 음수의 4차함수 머리 떠올려봐.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었어. 기억해야 돼. 3차함수의 모양과 4차함수의 가능한 모양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양, 큼지막하게 생각하면 이 정도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모양들 중에 2점하고 2점을 지나는 모양이 누군지 알아? 이것만 가능하지. 이런 애들로는 절대 불가능해. 왜? 선생님 이렇게 생긴 모양도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이거 접하는 특징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했지? 이렇게 통과하는 모양 찾길 바라는 힌트가 아니야. 접하는 모양을 찾길 바랬던 거라 지금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또 모양 이상해도 좀 이해해줘. 그래도 노력은 할게. 이렇게 생긴 벽화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4차 함수 그래프는 쟤처럼 생겼어야 돼. 그럼 봐. 여기 완전히 높이 같지. 그럼 4차 함수의 특징 뭔데? 이 두 개의 극대값의 높이가 같다는 건 이 두 점의 정중앙에 4차 함수의 축이 있다는 뜻. 지금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극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길래 사실은 극소 찾으려면 이거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니? 미분해서 0되는 순간 찾아야 되잖아. 그 0되는 순간에 마이너스 1도 나올 거고 3도 나올 거고 내가 찾아야 되는 여기 값도 나올 건데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지금은 어차피 극소가 되는 지점은 얘와 얘의 중간 지점인 1에 존재할 거라는 게 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짓자.
극소값은 누구냐? f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다. 1 넣은 거 누구야? 2의 제곱 4에다가 1 넣은 거 마이너스 2의 제곱 4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4, 16a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말하기를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최고차계수 a 자리에 들어갈 상수는 마이너스 16분의 8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럼 fx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찾은 거 맞죠 우리? 그리고 질문에 맞게 그렇게 찾은 거에다 마지막 한 번만 더 0 넣어서 정답이 얼마가 나올지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습득이 돼 있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문제들과처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머릿속에 두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들을 적용시켜야 되는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또 대칭관계를 말하는 또 풀어주고 싶네. 439번도 할게. 지금 시작해봐. 439번. 이틀 뒤 목요일날 지금 웬만하면 다 풀어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안 푼 몇 문제가 질문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이 유형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줘도 선생님은 좋아. 그러니까 적은 문제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미리미리 좀 잘 알아두려는 노력 좀 하자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이용 잘해야 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생각들을 잠깐 해봤나? 7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이거는 여기서 뽑아먹을 정보가 뭔지 모르면은 또 선생님이 살짝 서운하다.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 나온다는 얘기는 함수에다가 1 넣었을 때의 y값이 마이너스 6이고 도함수에다가 1 넣었을 때의 값은 0이라는 뜻인 거겠지. 그거 가지고 아마 방정식 2개 만들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한테 풀어주고 싶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두 함수 비교해봐. x의 부호 바뀌었지. y의 부호도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이거 원점 대칭 말하는 거거든. 원점 대칭 함수 말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된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말고 어떤 함수가 돼야 되느냐. 정확하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돼야 돼. 정확하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돼.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길 바란다는 게 조건 가의 의미였거든. 저런 애들 말고. 그럼 외울 거 외우자 그랬지? 이렇게 생긴 함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생긴 함수가 돼야 돼. 원점 대칭 함수는 기본적으로 짝수 차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짝수 차수를 가지면 이런 그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말 원점에 대해서 대칭관계를 갖는 모양이 나오려면 그 함수는 반드시 홀수차수만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실전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만 남은 거지. 집에 가서 확실히 이런 의미라는 거, 아까 했던 y축 대칭도 있었거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를 설정할 때 얼마나 좋아. 변수가 여러 개, 지금 2차 함계수랑 상수함도 구해야 될 판에 이 조건 하나로 2차 함계수하고 상수함은 그냥 0이 된다는 걸로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대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선생님 계산 여기까지 할 건데 나머지는 과제 정답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봐. 여기다가 1 넣은 거 마이너스 6이라고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 미분하세요. 미분한 거에다 1 넣은 거 0이라고 만들어서 또 방정식 만들어. 연립 풀면 A값 B값 찾을 수 있어. A값 B값 찾은 거 이용해서 도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면 문제가 뭘 묻는 걸까 지금? 극대값 묻는 거네. 그럼 그래프 그려서 극대값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추가로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보자. 잔뜩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갖다 박아놨어. 다음 시간에 질문 엄청 많이 하겠네. 그래도 일단 색깔짜리 먼저 보니까 색깔짜리 먼저 할게. 442번 도전해보세요. 442번. 442번. 가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가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방금 풀었던 439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자, 갑시다.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가봐. 얘들아, 봐봐. fx. 잠깐만, 선생님 혹시 놓친 거 있나? 그냥 3차 함수지? 간다. 첫 번째 스텝.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고.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선생님 정말 순서대로 갈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나왔는데, 그 3차 함수의 문제에서 이건 가나 조건 아니지만 설명했던 거지. F형이 6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 문제 첫 번째 줄 읽으면서 해결한 거야. 3차 함수라길래 식 잡았고 0,6 지난다길래 3상 6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가 진행해야 되지. 얘들아 이거 진행해야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어찌됐든 도함수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이 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봐. 둘 다 똑같이 F'인데 X의 부호를 바꿨거든? 그럼 Y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야. Y축 대칭을 했는데도 함수가 같다는 건 그냥 도함수 자체가 Y축 대칭 관계의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얘기인 거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거지. Y축 대칭이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Y축 대칭이었으니까 Y축 대칭을 했는데도 모양이 안 바뀌었던 거지. 그래서 얘와 얘가 같았다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반드시 짝수, 차수만.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야. 원점 대칭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는 홀수 차수만 갖고 있어야 되고 Y축 대칭 함수는 짝수 차수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짝수 차수만 갖고 있어야 돼. 2차만 갖고 있어야 되고 상수만 갖고 있어야 돼. 1차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차가 있으면 Y축 대칭이 안 되거든. 알잖아요, 여러분들.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1차의 존재는 어떻게 돼? 축이 Y축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돼버리면 절대 Y축 대칭이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0이 맞아. 그럼 세 번째. 이건 이제 해결된 거거든? 얘들아, B만 0이면 끝이야. B만 0이면 조건 가는 이제 안 가도 돼. 해결된 거야. B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만족이 될 것 같아. 그럼 가조건은 버려버리고 이제 할 거 있으면 다음 단계. 아까도 한마디 했지? 이거 모르면 선생님 서운하다고. 그럼 뭐예요? F에다가 여기다가 2 넣어서 여기다가 2 넣어서 14가 되게, 도함수에다가 2 넣어서 0 되게. 어차피 D값 찾아놨고 B값 0인 것도 찾아놨으니까 이거 대입하면 A하고 C만 갖고 있는 연립방정식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럼 찾을 수 있는 거야. 뭘? fx랑 f'x를 다 찾을 수 있다고. 다 찾았으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잖아. 그렇게 그래프 그리는데 문제가 원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여러분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 필기만 해놔. 마무리는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 다 한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 443번 시작해봐. 선생님의 생각과 같길 바라는 마음이, 선생님은 일단 절대값 무시하고 절대값 빼버리고, 물론 상수항 A가 있는 게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값도 생각하고 2에서 극소값 갖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
자, 시작해볼게. 첫 번째, 이 녀석도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도함수로. 갑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8x지? 플러스 18x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도함수가. 여러분도 이 정도 암산 가능하지? 미분했을 때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6의 배수가 맞는 것 같아서 미리 마이너스 6으로 묶은 상태. 그럼 갑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2 분하면 1, 2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이게 F'의 모습이 될 테니까 맞지? 그러면 F의 모습은 마니까 여기다 해볼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감소, 증가, 감소하는 모양을 따를 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극소값은 얼마냐? 여기다 1 넣어준 거 대답하면 돼. 1 넣어준 거 대답하면 됩니다. 극대값은 얼마냐? 여기다가 2 넣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물론 A 때문에 깔끔한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거야. 절대값 무시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래프의 모양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빼놨던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이게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x축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짐작이 안 되니까. 이거까지 할까? 1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4 더하기 9니까 a-5 나오지. 이 녀석의 y값이 a-5. 그 다음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4, 9, 36,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40? 선생님 또 계산 잘못하면 다시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 4, 9, 3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요건 a-4 나오네. 높이가 뭐라? 1차밖에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근데 말을 들어봐야 되나? 지금 실제 fx는 파란색 기호, 절대값 기호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높이를 의미하는 a-하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판에 x축을 어디다 그리겠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절대값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같으니까. 그럼 계속 가볼까? 이게 x는 2에서 극소값 3을 갖는다. 이제 보인다. 얘들아, 이제 보이지? 이게 원래는 2에서 극대값이 돼야 되거든. 이게 극대값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그 x가 2인 쯤에서 극대값이 아니라 극소값이래. 뭔 말이야? 이게 음의 값이라서, 그러니까 x축이 이 위쪽에 있어서 얘가 접혀 올라갔다는 얘기지. 접혀 올라가면서 극대가 순식간에 극소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선생님의 해석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또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되느냐, 이제 진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맞거든. 근데 그 그래프가 확인해보니까 이 말을 만족하려면 2에서 가져야 되는 이 극대값이 사실은 음의 값. 그래서 어디서 그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였냐면요, 잠깐만, 이렇게 생긴, 이것도 정확한 그래프로 말은 아니다,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절대값이 붙으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실제 이 절대값이 없는 함수의 그래프는 하얀색인데 절대값이 붙으면서 파란색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파란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2에서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극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 그 극소값이 3이 돼야 되는 거였나봐. 그럼 저표 올라가기 2,3이야? 그럼 저표 올라가기 전엔 2, 마이너스 3이었겠네. 무슨 말이야? 요 안에다가 2를 넣고 계산한 결과 아까 찾아놨는데 요거였지? 요거. 따라서 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원래의 극대값의 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 a가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치?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요거를 두 번째로 갈까? 표기는 여러분들 좀 예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두 번째 내용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저렇게 예측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럼 질문은 뭐야? 극대값 찾는 거잖아. 극대값 어디야? 여기야, 여기.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그 값이 누구게? 1 넣었을 때 나와야 되는 원래 값의 구호를 바꾼 거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원래 값이 요거 아니었나? 요거. 요 값의 구호를 바꾼 게 극대값. 근데 A가 1이었죠. 그럼 실제 값은 마이너스 4였던 거지? 실제 값은 마이너스 4였던 건데 그게 올라가면서 극대값이 4가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겠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그럼 얘들아, 숙제는 어디까지 낼 거냐면 마지막 반 페이지, 99페이지 빼고 98페이지까지는 낼 거거든?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 줄게. 이미 여러 번 했던 내용이라 들어봐. 3, 4차 함수의 최대치수 어떻게 하느냐? 칠판 봐. 첫 번째 그래프 그려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나오겠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올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나오겠지. 첫 번째 그래프 그려라. 두 번째, 제한된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 맞게 그래프를 잘라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문제가 설정한 구간에 맞게 잘라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잘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어디가 제일 위에 있는 y값인지, 그리고 어디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y값인지를 찾아서 최대, 최소 대입해서 읽어만 주면 돼. 이건 매 함수 배울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 마지막 부분에 2차 함수 배우면 끝부분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분수 함수 배우면 분수 함수의 최대 최소, 최근에 대수에서 뭐였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 먼저 그리고 구간에 맞게 자르고 읽어주면 된다는 건데, 여기 좀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또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보통 선생님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거든. 잘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그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 그래프를 그린 거를 잘랐어. 그 자른 걸 보니까 여기 극대값이 최대값, 여기 극소값이 최소값이라는 걸 해서 정답을 좀 찍었거든. 근데 틀려. 왜 틀리냐면 지금 선생님이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 극대나 극소를 갖고 있는 요 지점 말고 양 끝점으로 퍼져나가는 지점 있지.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절벽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 그렇게 된다면 얘들아, 문제가 제시했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게 되는 걸 테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아까 대충 그린 그래프를 보면서 착각했던 여기가 제일 큰 값이고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과제할 때 그래프 그리고 구간에 맞게 자르고 최대 최소 읽을 때 최대 최소를 읽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잘라낸 그래프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극소값과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설정한 양 끝쪽 지점의 y값도 찾아야 돼. 찾아서 여기 y값하고 여기 y값 중에 누가 큰지를 보고 큰 걸 최대값을 읽어주고, 극소값과 끝지점의 y값 중에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답을 찾아서 걔를 최소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대충 그린 그래프를 보고 대충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읽으면 실수할 위험이 되게 크다.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해. 구간 내에 들어있는 극소나 극대값만 찾아볼 게 아니라 문제가 잘라낸 구간의 끝지점의 y값까지 찾아서 정답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야 실수 없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451번까지 과제한 다음 선생님이랑 목요일날 8시에 만나도록 하자. 그리고 최대 최소 문제 풀면서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생했어.